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마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우리는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비참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좌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문재인처럼 초기에 높은 지지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선거 공약에 사용했던 포퓰리즘 정책보다 더 많은 선심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별로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들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자재나 유가, 시멘트, 목재 등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도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톤당 56만 원이 하던 철근값이 3월부터 많이 올라가서 5월 달에는 무려 13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철근뿐만이 아니라 철판과 파이프, 철골 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멘트는 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2021년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보수하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가 품귀 현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목재 가격이 50%나 폭등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국은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아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무려 25%에서 40%까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설계사무소마다 재설계하는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작년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는 기름값조차 올라가니까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근접하여 10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들어가는 가스 파이프를 잠그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로 오는 가스의 선박을 유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에 가스값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이 풀었는데 더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의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섬심 쓰는 정치는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IMF 사태를 보면 정치인이 잘못된 자존심 정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 정치가 이렇게 IMF 사태를 일어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신문의 방송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주의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애교적인 참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가까이 하고 미국과 일본은 멀리하는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북한과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미군을 철수를 주장할 것입니다. 종국 좌파의 지상 최고의 목표는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일본과 함께 미국을 한국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입장이 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반도에 세계 자본은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썰물처럼 많은 자본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부도가 날 수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지도부와 잘 해보려고 많은 재정을 낭비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김정은이와 그의 측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더욱 세국 정치를 하게 하고 북한의 개방의 길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정책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이념 주도적이고 유화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북 정책을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포진한 종북 좌파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대북 유화 정책이 대북 제재 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안전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낮은 단계의 협상으로 조금씩 비핵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4번이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사기치는 것을 반복하고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의 불이행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상하자는 것뿐입니다. 북한과 협상 시에 인센티브와 불이익과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현재 북한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인센티브만 쓸 수 있지 불이익과 제재와 압박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을 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공산주의자 레닌이 말한 언어투쟁이 생각납니다. 레닌은 언어투쟁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공산혁명의 언어는 투쟁의 무기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는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위하여 3천만 명을 죽이고 유배 보내고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은 레닌이 주장한 언어 투쟁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힘당 게이트다. 조국 가족은 죄가 없다. 검찰의 기획 수사 때문이다. 라고 뻔뻔하게 버티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여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언어 투쟁을 하면 그것이 바른 말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거짓도 진실처럼 팩트처럼 여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붉은 군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사파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법정에서 스스로가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문제되자 이들은 말을 바꿔 민중민주주의란 말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좌파 역사학자들은 민족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지금은 진보 민주주의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이야기하는 참교육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변경하여 말하고 있는 언어투쟁입니다. 지금도 좌파들은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은 모두 언어투쟁입니다. 또 좌파들은 반대파에게 간첩을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에도 좌파들이 많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누가 보위부의 끈앞풀인지 당간부의 첩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파 집단 어느 곳이든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정적인 때에 언어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향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세계 교인들이 일반 교회에 숨어 있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이간하게 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나중에는 예배당 건물을 점거합니다. 남한의 선거 전에
북한이 적극적인 도발은 아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터질지는 아무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1년 1월 이후에 김정은은 바지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실권자는 대회 때마다 김정은 우편에 앉아 있는 조용원인 것 같습니다. 이 조용원이가 안 보이는 때에 북한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적실합니다. 2022년에는 북한이 항복하고 개방 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